408번이랑 또 407, 또 4, 478, 또 네, 그럴 줄 알았다. 칼은 다 갖고 왔구나. 주야 60쪽 61쪽 418번. 예? 418번. 18번 또 있나요? 62쪽 62쪽 63쪽 33번 또 그다음 64쪽 40 또 39 또 40일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안 했나요? 또 있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에서 해봐. 이거 치는 거. 아,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는 게 제일 싫어요. 노는 시간 없었어요? 핸드폰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는 시간도 없었어요? 아, 왜 여기서 핑계를 대요? 숙제 못했다고 뭐라 안 했잖아요. 맞아요? 안 했다고 뭐라 했어요, 지금? 핑계를 대요, 지금. (4번) 먼저 봅시다. 404번. 잠깐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다섯. 승호가 안 왔네?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다섯. 갑시다. 자, 스타트. 404번. 404번 보시면 절대값 x제곱 플러스 2x가 3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자, 요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절대값 x가 1이라면 x는 뭐일 수 있나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라는 친구는 뭐일 수 있어요?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겠다.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2x가 양수라면 됐나요? 이해되나요?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나와? 그냥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대로 나오면 x제곱 플러스 2x는 3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얘가 음수라면, 두 번째 음수라면 x제곱 플러스 2x가
음수라면 이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x제곱 플러스 2x는 보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이너스 붙는데 위치 바꾼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3은 0이 돼버리죠. 그냥 이 상태에서 뭐만 보면 돼? 이렇게 했을 때 아, 요놈의 실근의 곱, 요놈의 실근의 곱과 요놈의 실근 구하고 요놈에서 실근 구해서 실근끼리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럼 보시면 얘는 실근이 나오죠. 판별식이 어때요? 판별식이 b제곱 뭐 짝수 그 너무 어려운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도 되고 b제곱하면 1 마이너스 ac 플러스 3이니까 4 나오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여기서는 다 실근 가지겠죠? 실근의 곱, 두근의 곱이 마3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요놈의 실근의 곱은 마3이구나. 실근의 곱은 마3이구나. 여기 나오는 판별식은 어때요? 0보다 작죠? 1 마이너스 3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나와서 얘는 허근 가지겠네요. 허근 가지니까 얘는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근의 곱은 얼마예요? 여기 그대로 우리 근각의 수로 얘는 알 수 있는 마이너스 3으로 끝난다는 얘기. 뭐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인수분해하면 아마 지금 3마일 그러니까 마3하고 1 나오겠죠. 여기서 근은 마3하고 1 여기서 허근은 구이 따르면 뭐 i부터 나온 것들인데 의미 없으니 실근길의 공항에서 마3 406번. 가령 6번은 진짜 생각 안 하는 거야. 생각 안 하는 거야. 생각해야 돼. 제발. 자, 여기 안에 있는 놈이 78제곱미터래요. 그 여기를 얼마라고 할까요? 요 놈의 폭 x라고 되어 있죠. x. 그럼 여기도 x.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도 얼마? x일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우리가 구하려는 거 여기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이가 얼마야? 여기 가로가 16이니까 16 마이너스 x, x만큼 빼면 되죠. 여기 길이는 얼마다? 16 마이너스 x다.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야? 여기 길이 12 마이너스 2x 2x 나오죠. 맞나요? 이거를 별표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78. 왜 그래? 응? 12-2x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별표까지 나올 일인가요? 숫자가 너무 커서 힘들었어요?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32 다음에 얼마죠? 12, 32, 44 마이너스 44x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192 플러스 192는 78 넘겨서 계산하고 2로 나누고 하면 되겠죠. 2로 나누면 원래는 여기서 2를 뽑으면 돼요. 원래는 2를 뽑아서 계산하면 더 편한데 그냥 했어요. 1을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2x 얘가 얼마니? 96 마이너스 39는 0 96 마이너스 39 얼마인가요? 그러면 x 구할 수 있죠 이거? 얼마라고요? 57 뭐랑 하면 되니? 마삼 19 19 x는 뭐예요? 3 또는
19겠죠. x가 19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x는 3이요. 끝. 지금 오해하고 있어 너희들.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니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낙서하지 말고 책상에. 니들이 공부 안 하면 니들 손해야. 제발 그건 알아도 얘들아. 407번 이거 내가 안 해줬니? 수업 시간에? 네. 이것도 안 해줬어? 네. 보시면 얘도 지금 뭐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대충.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2죠. 항모토의 길이가 2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원래 놈에서의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가 몇 대 몇이래요? 2대 1이래요. 요 원래 가로의 길이 우리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못 풀면 돼요? 뭐라고 하면 돼요? 미지수 두면 되잖아요. 그럼 세로 길이는 얼마예요? 요만큼 길이는 얼마입니까? 세로래, 가로. 얘는 2x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2cm만큼 잘라서 내가 뭘 만든 거예요? 얘네들로 뭘 만들었어요? 직육면체를 만들었다고요. 그럼 직육면체를 만들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냥 얘도 대충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이 높이가 얼마일까요? 2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여야 돼요? x일까요?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얘잖아, 얘. 맞나요? 여기 해당하는 여기 요만큼이 지금 딱 정확하게 요 변이 딱 요 변이잖아요. 얼마예요? x 마이너스 4.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요만큼은 얼마여야 돼? 2x 마이너스 4. 진짜 화나. 너들 공부 대충 하는 거 티가 나서 화가 나. 어떻게 해줘야 돼요? 2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4 곱하기 2는 얼마다? 192다니까 192를 2로 나누면 되잖아요. 정확하게는 얘도 뽑아서 더하면 더 쉬운데 일단 192를 2로 나눴어. 어떻게 돼요? 96인가요? 맞니? 더 계산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2 뽑아서 이거 또 나눠주면 48 해도 되고. 맞니? 니들이 계산해. x의 범위만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x가 만약에 빨리 x가 만약에 답을 먼저 보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4 또는 10 나오거든요. 당연히 지금 10이잖아요. 이해되나요? 근데 만약에 애매하게 좀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있어. 이런 거 말고 뭐 7 또는 10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두 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3으로 떴다. 그럼 어때요? 왜 안 돼요?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정도의 개념은 알고 푸셔야 됩니다. 그 정도 내용. 408번은 뭐 나올 거라 예상을 했었고, 정가원가 문제는 니들 참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또 끄면 높네. 온도를 올려.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어떤 물건의 가격을 뭐라고 할까? 그냥 A라고 하자. A라는 원래 가격이 있었어. 여기다가 내가 몇 퍼센트 인상했니?
100% 인상했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0분의 100 플러스 x만큼 인상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그렇게 인상한 이 가격에다가 내가 얼마를 인하했어? 다시 x% 인하했네. 그럼 다시 x% 인하하면 어떻게 돼야 돼? 100분의 100 마이너스 x. 이 결과물이 처음 가격인 A보다 얼마나 떨어졌어? 9% 인하됐으니 얘는 얼마? 100분의 91과 같다라는 얘기죠. 맞나요? 양면에 A는 다시 또 약분 될 테니 얘가 이렇게 쓱 사라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일단 식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고 그럼 이 결과물을 봤을 때 양면에 뭐 곱해줘야 돼요? 100 곱해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곱해주면 분모가 얼마인 거예요? 만인 거라서 만 곱해줘야 됩니다. 만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100 플러스 x 곱하기 100 마이너스 x는 여기다가 만 곱했으니 9100이 돼야겠죠. 맞나요? A는 사라졌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뭐만 해주면 돼요? 그냥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0. 아 뭐야 이거 합차네? 합차? 그러니까 만 마이너스 x제곱은 9100입니다. x제곱은 얼마입니까요? 900입니다. x는 얼마입니까요? 얼마? 30입니다. 얼마 30인데 x는 0보다 크다라 했으니 어떻게 된다? 30이 될 것이다.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플러스 5 는 0. 얘네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x-n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얘가 x-n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x-n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결국에 이 주어진 좌변은 어떤 식이란 얘기예요?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 쓸 거예요? 판별식 써야겠죠. 요놈의 뭐가? 판별식이 어때야 돼? 0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판별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D는 m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요놈이니까 일단 쓸게 이렇게 2m 플러스 5 라는 얘기.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22 0이면 되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10이랑 2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맞나요? 그럼 m은 마이너스 2 또는 10이 나오고 m은 0보다 크네요. 11이겠죠. 그러면 26번 같은 유형의
수학인데 왜 자꾸 안 될까요? 계속 연습하는 건데. 423번 어떻게 풀었어요? 알파 베타 대입해가지고 식에 맞게끔 대입을 해서 계산했죠. 424번은 어떻게 했어요? 또 알파 베타 대입해가지고 식에 맞게끔 집어넣어서 계산했죠. 425번은 어떻게 했어요? 알파 베타 집어넣어서 또 식에 맞게끔 대입해서 풀었어요. 그럼 426번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알파 베타 집어넣어서 식에 맞게끔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걸 알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럼 주어진 걸 봤더니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에다가 어떻게 넣어볼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에다가 뭘 넣어볼까? 아니, 여기 어려워요? 어? 대입해서 넣는 거 어렵나요? 얘 이항시켜주면 얘가 5알파 마이너스 2 되는 거 아닙니까요? 네. 그쵸? 그럼 얘를 어디다 넣어주면 될까? 현우가? 응? 그렇지, 알파 제곱에다 넣으자는 얘기예요. 넣으면 분모가 어떻게 돼요, 쟤는? 응? 알파? 그냥 알파네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에다가 알파 제곱 대신에 5알파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분모가 알파가 돼서 얘는 알파분의 베타가 되네요. 그럼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겠다. 맞나요? 저도 안 넣어봤지만 우리가 베타 제곱은 5베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다면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에다가 베타 제곱 대신 5베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베타분의 알파가 될 것이다. 너네들을 더하라. 이게 왜 도대체 왜 별표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해볼 수 있잖아. 오답은 이쁘게 가져오는 게 오답이야. 안 풀어보고 에이 몰라 귀찮아 안 해 하고 가져오는 게 오답이 아니야 얘들아. 제발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해보자. 알파 베타가 뭡니까 여기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얘는 5.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2.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여야 돼요? 25에서 너 2배 빼는 거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하 요 놈은 얼마가 될 것이다? 2분의 21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엔 33번.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요 놈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건 뭐여야 돼?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 요 두 놈이 두 근이구나. 그러면 요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0. 0은 근각에서 관계로 이용하면 3분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니? 그럼 두 번째 알파 베타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 두 알파 베타 할 거니까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어떻게 나옵니까? 3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네요. 맞나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m이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네들을 가지고 쭉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m이 뭔지 알 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그럼 얘로 알 수 있을까요? 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m을 구해야 되잖아요. 니들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m을 구할 수 있냐고. 이거 지금 우리가 문제만 딱 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식은 딱 얘 두 개 말고는 없어요. 더 이상.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알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연립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m을 구할까요? 여기서 m을 구할까요? 여기서 알파를 구할까요? 여기서 알파를 구할까요?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m을 구하냐고요. 처음에 이 친구로 인해서 m을 구할 수 있겠죠. 양변에 3을 곱하는 거니까 어차피 양변에 마3 죽이면 어차피 좌변은 0이니까 상관없죠. 아 그럼 얘는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m 마이너스 6은 0이구나 라는 친구일 거고, 요 놈으로 인해서 m은 어떻게 나와요? 3이랑 y일 거니까 2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사실. 그럼 m이 2라면 알파의 제곱은 얼마예요? 2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죠. 그럼 m이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3분의 4겠죠. 맞나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쟤네들이 얘들아 부호가 같고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저렇게 돼 있다라면 어떤 놈으로 나와야 돼? 네? 제곱수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m이 2라면 첫 번째 m이 2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일단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요? 맞나요? 그럼 알파가 어때야 돼요? 러프하게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 거죠. 맞나요?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얼마였죠? 3분의 4요?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니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4네요.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양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되죠. 그러면 지금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얘가 맞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알파는 어떤 놈이어야 한다? 요 놈이어야 하기 때문에 m은 2다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음 36번 중짜리 이제 그만하고 싶어. 자, 중짜리 하짜리 그만하고 싶어지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언제쯤 이 늪에서 넘어갈 수 있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얼마니? 1. 그런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뭐라고 나와있다?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또는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네 둘의 합이 마이너스 a인 거고 너네 둘의 곱이 d인 거잖아요. 근각일수 관계 사용하시면 너네들의 합은 얼마냐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겠네요. 요 놈이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입니다요. 그럼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마 3일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숑숑 해주면 너는 1분의 마이너스 3이니 너는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러면 얘 얼마 나오니 그러면? 0 나오죠. 아 A는 얼마다? A는 0이구나. 그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한 거고 그럼 두 번째 합차래 소위 두근의 고 가면 얘는 뭐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곱하는 거니 너네들이 만나면 알파 베타 너네들이 만나면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요놈 그럼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정리될 거고 이 놈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정리되겠네요. 그래 놓고 나니 다시 올라와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필요하니 너로 인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도 구해 넣어야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9 빼기 2니까 7이겠네요. 집어 넣으시면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가 5인 거예요? 그냥 B인 거죠. 네가 얼마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요. A랑 B를 어떻게 달래요? 뭐에 달래요?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5겠죠. 38번, 9번, 40번 우르르 나왔네. 38, 39, 40 이건 뭘까요? 자, 첫 번째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리고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얼마여야 할까요? 2분의 1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저 문장을 표현을 하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이다 또는 베타 플러스 알파 분의 1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얘네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너잖아요. 그럼 그냥 또 뭐 하면 돼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럼 니네들을 더한 결과물이 얼마여야 돼요? 니네들이 더한 건 얼마니? 뭐니?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랑 베타분의 1 더하기 알파분의 1 통분하면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a다라는 거 맞나요? 네. 어렵나요? 어려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안 들은 거예요. 얘네들 곱해달래요. 곱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과 알파분의 1 곱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1 그리고 너랑 만나고 너랑 만나면 플러스 2가 얼마여야 됩니까? 2분의 b라는 얘기겠네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집어넣으셔서 너희들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이거까지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39번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에서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랑 한다고 했으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여야 됩니까? 2.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네요. 다음 두 번째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다? x 제곱 플러스 너희들 이해하라고 쓰는 거야. 는 0의 두근이 우리는 알파 제곱 또는 베타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즉 이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합은 얼마냐? 마이너스 a일 것이다. 두근의 곱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이거 곱셈 공식에서 많이 봤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뭐랑 똑같아? 알파 베타의 제곱이랑 똑같죠? 네가 일단 얼마다? b다. 우리 알파 베타 알고 있으니까 너 얼마야? b는 얼마야?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물어봐요. 너의 제곱에서 너의 두 배를 빼면 되죠. 맞니? 너의 두 배는 마이너스 2를 뺐으니까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더해지는 거니까 6이죠 그러면. 그럼 됐나요? 그냥 하면 되는 문제를 니네 이렇게 하면 다음 주 월요일날 학력평가 30문제 정도 나올 건데요. 진짜 한 자릿수 나와요. 진짜예요. 진짜 한 자릿수 나와요. 이렇게 하면 너무 걱정돼요 지금 현재. 그 다음 40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도대체. 37번 해주면 38, 39, 39 그냥 똑같이 풀면 되는데 440번이야 뭐 난이도 높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네들은 잘 모르겠어. 두 근이 2랑 알파래요. 그럼 그냥 보면 되죠. 처음에 나와 있는 놈의 두 근이 2랑 알파구나. 2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A다. 두 번째 두 근의 곱. 이 알파는 무엇이다? B다. 그 다음에 뭘 구해달라? X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에 두 근을 내가 1 또는 베타라고 알려줬어요. 맞나요?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볼 수 있잖아요. 아, 베타 플러스 1은 얼마겠구나. A 플러스 1이겠구나. 그냥 베타는 뭐겠구나? B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알아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알파랑 베타가 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꼭 문제를 보면 지금 주어진 9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의 방정식은 누구랑 누구예요?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p를 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p를 구하려면 그냥 단순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9분의 p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베타는 뭐다? 9분의 q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내면 돼? 우리가 알아내는 p랑 q가 얼마인지 알아내고 싶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뭔지 알아내면 문제는 서서히 풀릴 겁니다. 알아서들 풀릴 겁니다. 그럼 알아서 풀리는데 그걸 알아서를 제가 못해서 가져간 건데요. 너네들 얘랑 얘 이 네 개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드시면 수학 진짜 헛수로 배운 거예요. 응? 얘네들 보고도 아무 생각 안 드시면 헛수로 배웠다고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상황에 맞게 연립해줘야겠죠. 왜냐면 이러한 모양의 연립방정식은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2학년 1학기 때 나와요. 연방 두 개 던져놓고 여기도 미지수 여기서 미지수 던져서 여기서 하나 갖고 와서 같이 푸는 거 맞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할까요? 기왕이면 어떻게 할까요? 뭘로 가는 게 편할까? B에다가 B알파 집어넣고요. 그냥 A에다가 요거 집어넣는 게 제일 빠르겠네. 얘는 여기다 집어넣고 너는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두 개를 또 연방해야겠죠. 널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는 2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식 하나 요게 두 개 연립해서 너가 나오고 너네들 연립하면은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 플러스 1은 A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 플러스 1을 넘겨주면서 마이너스 2로 만들어주면 2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다가 성립되면서 어떻게 돼? 4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러함에 의해서 베타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겠네요.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P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집어넣어요. 그냥 둘의 합이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더라. 그리고 알파 베타는 9분의 5더라. 맞나요?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 P는 얼마여야 돼? P는 18이면 마이너스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알파 베타가 9분의 5기 때문에 Q는 뭐 해야 돼요? 5면 됩니다. 그래서 P랑 Q를 빼달래요. 답은 13 나오겠죠. 440번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41번 41번 보시면 이것도 안 했나요? 이건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x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1차항의 개수인 a와 2차항의 개수인 2b를 볼 건데 1과 a와 2b를 볼 건데 a도 유리수, b도 유리수이기 때문에 1과 a와 2b는 모두 유리수죠. 모두 유리수일 때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무리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근이 얼마예요? 그치 가연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두 근을 알아냈잖아요. 그럼 그걸로 가지고 뭘 할 거예요? 근각계수 관계 좀 쓰라고요. 제발. 내가 2차 방정식 근각계수랑 판별식 말고 쓸 거 없다고도 했는데도 지금 이러면 곤란해. 쉬고 오세요. 많이 어렵니 공무원? 많이 어려워. 얼마네? 자, 방정
뭐가 있는데? 오늘 프린트 뽑았어. 뽑아놨어 지금. 왜? 부족해? 더 줘? 안 줘? 그럼 파일로 보내줘. 현우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몰라? 맞아 맞아. 조금 풀다가 김현진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안 나와. 책에서 아직 갈수 있다고. 가자. 41 보시면 두 근이 뭡니까? 두 근이
근이 뭔지는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3 플러스 루트 5와 3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걸 알아요. 그럼 도대체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두근의 합은 6이고요. 두근의 곱은 4예요. 맞아요? 그럼 6이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A여야 되잖아요. 근각계수 관계 쓰면 되잖아요. 근각계수 관계 여기서 계속했죠. 두 근의 합은 6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A고요. 두 근의 곱이 4는 얼마여야 돼? 그냥 B고요. 이거 별표? 진짜? 안 푼 거 아니고 그냥? 진심이야? 별표 친 사람? 43번 수업 시간에 안 들었거나 뭐 대충 했거나 뭐 뭔가 아니면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사실. 43번 자 A랑 B는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실수라고 돼 있죠. 그 상황에서 근이 뭐가 나왔어요? 허수가 나왔으니까 다른 한 근은 뭐 해야 돼요? 켤레여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근이 지금 1 마이너스 i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뭐야? 1 플러스 i분의 1일 거라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잖아. 주분의 합이 얼마야? 그걸 보려면 너를 실수화를 해줘야겠네. 바로 안 보일 테니. 실수화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1 플러스 i랑 1 플러스 i 곱하면 돼요. 1 플러스 i 곱하면 2분의 1 플러스 i가 그대로 되는 거고요. 너도 똑같이 2분의 1 마이너스 i가 그대로 되겠네요. 얘네들의 합이라는 얘기죠. 얘네들의 합은 얼마여야 돼요? 1. 1은 뭐야? 1은 마이너스 a. 두 놈의 곱은 4분의 합차니까 2잖아요. 그럼 뭐야? 네가 b.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란 친구를 내가 뭘로 나누었다? x 플러스 2로 나누었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다. 그때의 나머지를 알려달라. 그럼 뭐가 알고 싶다는 얘기야? 네가 fx인데 뭐가 알고 싶다는 얘기야 얘들아? f2가 알고 싶다는 얘기죠? f2는 얼마예요? (2분의 5) 맞나요? 네가 정답이겠죠? 속 터져. 얘들아 공통수학 너무 어려워? 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공통수학이 어렵니? 어렵지. 그 41번 있잖아요. 예. 그 B가 2 아니에요? 예? 아. 이. 친구들 내가 절망을 하나 알려줄까? 당신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이 공통수학 1은 고등과정 중에서 제일 쉬운 과목이야. 응? 안타깝지만 고등과정에서 제일 쉬운 과목이야. 너희들 나중에 뭐 해야 되는지 알아? 당장 알려줄게. 당장 너희들 이거 다음 분기에 해야 되는 거. fx가 자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세요. 몇 점짜리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합성함수의 개념이거든요. 합성함수. 함수 안에 함수 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x 대신에 fx 집어넣는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지 역함수라든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코시-슈바르츠, 산술평균기하, 집합명제,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직선과 점과의 거리, 원 밖의 접점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과의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 이런 내용들이 어디 나오게요? 공2에 나와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공1과 공2는 수능에 나오지도 않아요. 공1과 공2를 배우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 배우는지 아세요?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공1과 공2를 배우지 않으면 수능에 출제되는 제일 기본적인 대수, 일찍 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뭐 몇 번 봤겠지만 로그, 지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네들이 수능에서의 1, 2번, 3, 4번으로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걔네들을 풀기 위한 기본기예요. 공1과 공2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기본적인 사칙연산이 돼야 되듯이, 그렇죠? 중등과정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칙연산이 돼야 되잖아. 그렇듯이 여러분이 수능을 치기 위해선 공1과 공2는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러다 보니 그 기본기 과정이 제일 어려워. 그 기본기 과정이 제일 어렵고 기본기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왜 그런지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내가 요즘 논란되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백종원이 아저씨가 갖고 있는 어떤 정말 맛있는 레시피가 하나 있어요. 그걸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요리하면 그 맛이 납니까? 왜 안 나나요? 그럼 우리 엄마가 하면? 왜 우리 엄마 무시해? 나요. 유민아, 왜 우리 엄마 무시하냐? 안 나겠죠.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마다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맞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레시피를 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공식을 뿌리는 거예요. 어차피 뿌려봤자 니들 못 풀 놈들은 못 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공1 하면서 선생님 저 수학의 길이 아닌가 봐요 하시는데, 공2 하시면서 선생님 저는 함수가 너무 안 맞아요, 저 그냥 수학 때려칠게요, 저는 그냥 문과로 갈래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도 모르시나 본데 이제 문이과 철폐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 수학이 나온 거예요. 공통 수학이 나온 거예요. 당신들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공통 수학으로 이들이 그 좋아하는 문과생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과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아라고 하는 이과생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들하고 같은 시험지로 같이 경쟁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문과생 할 거라서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과생한테 질 수밖에 없어, 하하헤헤, 대신 난 영어는 잘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과생들은 뭐 국어 영어 안 하고 노나요? 그쵸? 너희들이 수학이건 뭐 수학에 맞건 안 맞건을 떠나서 결국에는 싸워서 이겨야 돼. 그치? 결국엔 싸워서 이겨야 돼. 내가 저번에 수능 얘기 한번 했었나? 수능 얘기 안 했니? 너희 수능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으면 작년 기준 수능 인원이 몇 명이었게? 대충 찍어봐.
어? 40만 명 정도 돼요. 한 37만 명 정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볼게요. 저도 막 외우고 다니진 않아서 대략 40만 명 언더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능 보는 인원이 40만 명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40만 명 중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올 수능 점수가 국영수, 탐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한국사 이렇게 딱 5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5개 과목에서 다 올 11111 나오려면 최소 40만 명 중에 몇 등 해야 될까요? 4만 등은 해야 돼요. 딱 40만 명인 기준으로 니네가 4만 명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4만 명은 어디서 모이는 4만 명인지 아세요? 전국에서 모이는 4만 명이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전국에 있는 학교는 몇 개일까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지만 4만 등이라는 건 쉬울까 안 쉬울까? 4만 등이라고 하니까 좀 별거 아닌 것 같지? 어때? 4만 등. 4만 등은 니들 각각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에서 상위 10% 안에 있는 애들이 만 전부 모아도 4만 명이 훌쩍 넘을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마다의 상위 10% 애들 모아두면 4만 명보다 훨씬 많아요. 많아요, 훨씬. 이해되시나요? 그럼 당신들은 고등학교 안에 가셔서 상위 10% 안에 못 들면 4만 등 찍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진짜 산골에 있는 막 정말 그런 데랑 막 강남 대치동에 있는 막 진짜 미친 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 건 다를 수 있지만 그냥 대충 잡으면 그러니까 지네 지금 3학년 애들 총 대충 몇 명이야? 한 800명 정도 되니? 대충 한 학년이 그 정도 되니? 200명 정도 되니? 한 학년이? 반이 몇 개 있어? 6개? 반이 몇 개 있니? 11개. 반마다 대충 몇 명 있어? 30명? 330명. 뭐 대충 200에서 3,400명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러면 니네는 단 한 번이라도 전교 30등 이상 찍어본 적 있니? 그 전교 30등이 300명 중에 10%잖아. 찍어본 적 있니?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대학이라고 딱 말했을 때 떠오르는 그 대학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11111이 아니라면 그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 맞나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 수학은 미끄러지면 그 좋은 대학 절대 못 가요. 다른 건 조금 미끄러져도 되거든요. 국어가 조금 미끄러져도 되고요. 영어는 미끄러지면 안 되긴 해요. 탐구가 조금 미끄러져도 돼요. 미끄러진다는 얘기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2.01 등급 나오는 거, 2점 빵빵 등급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신 저희가 얘기하는 1등급, 2등급, 3등급 안에서도 그냥 1등급은 1등급이다가 아니에요. 1등급 안에서 1.35 등 35, 1.03, 1.07, 1.88 이런 거 있거든요. 1등급 안에서도 등급을 또 나누는 거예요. 백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국어가 조금 딸려도 얘는 이과니까 영수, 과학, 탐구가 막 올 1위니까 얘는 그냥 붙입시다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과에 있는 과로 가면 수학이 2등급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뽑읍시다 라고 할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빡치긴 하는데 그렇긴 하더라고요. 요즘 대학 입시가 그래요. 수학이 좋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어요. 요즘 그래요. 정말 미안하지만 절망편이라고 했잖아요. 수학을 못하면 좋은 대학교를 가질 못해요.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하는 거고 어거지로라도 나도 시키고 있는 거야 너희들한테. 힘든 거 알아. 누가 모르니. 근데 힘들다고 안 하는 것과 힘든데 하면서 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짜증나요. 너무 어려워요. 찡찡거리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야. 힘들어서 안 하고 뒤처지면 저 해나처럼 저렇게 낙서하면서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낙오되면 안 돼요. 이제 낙오될 때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딱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잔소리. 지금 2분기죠. 학원 기준으로 2분기죠. 3분기 때 여름방학 딱 바뀌고 우리 1학기 기말 딱 끝나면 딱 분기 교체는 3분기 될 거거든요. 그럼 그때 딱 3분 끝나면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3분기 때 니네가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맥시멈은 공통수학 2에다가 뭐 컨셉 끼고 막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막 덕지덕지 막 붙여가지고 나 방학 때 죽어보겠다 해서 뭐 대수 1이라든지 뭐 미적분 같은 거 대수는 그것도 안 넣고 공투에다가 미적분 넣어가지고 그렇게 컨셉으로 커리큘럼이 짜질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공통수학 지금 저랑 한 달 했죠? 그렇죠? 한 달 했는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잘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가셔서 딱 요 한 달 안에 이 정도 배우고 이 정도 만에 중간고사 봅니다. 그쵸? 보통 그러잖아요. 지금 학교도 중학교도 그러잖아요. 3월달에 딱 들어와서 한두 달 안에 바로 수학시험 보죠. 그쵸? 그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들어가는 게 너희들한테 이득일까요? 아니면 못 보고 들어가는 게 이득일까요? 미적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통수학 2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수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과 잘은 몰라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들어가는 것과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날까 안 날까? 당연히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안 그러니? 너희가 지금 나머지 정리라는 거 알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나머지 정리를 배울 때랑 모르고 들어가서 배울 때랑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언젠가는 현행에 따라 잡힐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치? 이제 공1 배우고 있고 다음 분기에 해봤자 공2를 배운다고 하고 그러고 나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는데 그때 가면 내신 대비하느라 바빠. 학원에서도 선행 수업 진행하지 않아 웬만하면. 고등학원부터는 다 현행 위주로 돌린단 말이야. 왜? 내신이 정말 중요하고 내신이 정말 어려우니까. 그럼 국영수만큼이라도 너희들이 내신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닐 거고 탐구까지 다닐 거고 과탐이든 사탐이든 통과, 통사 막 이러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것들 하면서 배울 거고 걔네들 통합과학 양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또 통합과학이 말이 통합과학 한 권이지 물리, 화학, 생물, 생물인지 생명인 뭐 어쨌든 그거랑 지구과학이랑 4개 통합과학 돼 있는 거 하나.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것들 당신들 지금 하던 벼락치기 형태로 내신 대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절대평가고 수업 학교 시험이 쉬우니까 그냥 대충 벼락치기 했겠죠? 이젠 그렇지 않은걸요? 고등학교부터는? 내년부터 그렇지 않은데요? 내년부터는 상대평가인데요? 어떡하죠? 당신이 70점을 맞아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당신이 95점을 맞아도 4등급이 나올 수 있는 성형이 고등학교예요. 쉬우면 쉬운 대로 내가 실수한 만큼 등급 확 내려가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많이 맞춘 만큼 등급이 올라가고요. 현실은 그래요. 지금 어때요? 개나 소나 그냥 90점만 넘으면 그냥 다 A죠. 그게 어렵지. 고등학교랑 비교를 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저번에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저도 계속 헷갈리는데 제가 수학을 한번 67점인가 68점, 60점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내신. 이거 몇 등이게요? 1등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정규에서 67점으로. 상황이 그래요 이제.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내 친구가 61점인가 맞았었는데 2개 틀려가지고 그랬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이가 나보다 한 2개 틀렸었다. 그것만 기억해. 2개 틀렸는데 걔는 몇 등이었게? 10등. 걔는 4등급 나왔어요. 2개 틀렸는데. 상황이 그래요. 좀 그래요. 4등급 아니었나? 3등급이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요. 좀 고등학교 상대평가가 좀 무서운 거거든요. 요즘 뭐 홍천고나 시험 어렵게 나온 애들, 정평중 이런 애들은 절대평가인데 왜 시험 어렵게 내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 학생들이 없나요? 아니 절대평가인데 왜 시험 어렵게 내지?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보시지 없나요 여기? 없어요? 없으면 좀 심각한 거고. 절대평가 때 왜 쉽게 내지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상대평가는 어려워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줄 세울 거니까요. 성적별로 어려워도 돼요. 만점이 안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대평가니까요. 너희들은 그런 삶에서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벼락치기로 모든 과목 벼락치기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숙제부터 언제까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 우리 요 서울권에 밀집돼 있잖아요. 서울권으로 가야죠. 기왕이면 서울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특별한 학교 몇 개 있죠.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데 있죠. 포스텍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를 제외하고 여기에 무슨 대학교 있게요? 여기에 무슨 대학교 있게요? 여기에 무슨 대학교 있게요? 근데 봐봐요. 이게 합세해가지고 서울 안에는 무슨 대학교 있게요? 여기 무슨 대학교 있게요? 또 뭐 있게요? 바로 나오죠. 여기 이거 왜 몰라요? 지방이라서 무시해요?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여기로 갈 수 있게. 공부 습관 개선해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라톤이에요 이거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고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3년, 4년 내내 앉아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은 컴퓨터 게임 할 때만 마라톤을 해요. 3시간씩, 4시간씩. 수학 공부하라고 하고 영어 공부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면 10분 있다가 엄마! 동생 있으면 동생, 누나, 형 있으면 누나, 형!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뭐 하다가 또 엄마가 뭐 하라 그러는데 아 그래? TV에 잠깐 보다가 앉아서 들어가서 카톡하고 다시 노래나 들을까? 노래 듣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아씨 귀찮아. 이게 공부니? 안 해요 그런 거. 끝. 가자 이제. 자 그래서 유형 15, 16, 17 3개 하고 마무리 할 건데 일단 유형 15번은 그냥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냥 최대한 가볍게 설명을 해볼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얘네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아니? 그러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그 안에 좀 루트가 없었으면 좋겠다 요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이해되실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항식이긴 해요. 개수가 그냥 루트 3이.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다항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더 설명하려면 어차피 해봤자 너희들 또 다음 주 되면 까먹을 거니까 그냥 루트가 문자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는 1차식이 아니라고만 생각하세요. 나중에 너희들이 더 뒷단을 받아오면 이게 왜 1차식이 아니었는지 얘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게 될 겁니다. 얘는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무리식은 1차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문자에 루트 씌워져 있으면 이런 애들은 1차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을 먼저 보고 444원을 보면 얘는 뭐라고 해놨냐면 항이 지금 몇 개예요? 5개 넘죠? 그럼 어떻게 할래요? 내림차순 누구에 대하여? 핫수가 맞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니 얘 마이너스 묶을게. 그럼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k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봐봐요. 얘가 인수분해 된다고 치자. 그러면 어쩌고 뭐 2y 뭐 3y라고 치면 뭐 여기에 뭐 플러스 뭐 세모 플러스 뭐 별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될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얘가 인수분해가 지금 돼요 안 돼요? 모르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된다 한들 얘네들은 어떤 꼴로 나와야 되냐면 여기 안에 있는 루트가 씌어서 근해 공식 형태로 나와야 돼. 그리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봐서 알잖아. 근 구한 다음에 그거 찾아놓고 뒤에다가 그걸로 방정식 만드는 형태. 맞아요? 근데 얘가 지금 문자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지금 이놈을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을 봤을 때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요놈의 근을 구할 수 있죠. 맞나요? 요놈의 근이 어떻게 구해져야 돼요? x는 해서 어쩌고 저쩌고 분해, 그렇지? 뭐 세모 분해, 여기는 뭐 동그라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에 뭐가 들어가? d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 식에 판별식이 들어가죠. 맞니? 그럼 봐봐. 그러면 x가 이따구로 나왔다면 얘를 인수분해를 한다면 얘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돼? x 뭐 마이너스 세모분의 동글 플러스 뭐 루트 d랑 여기에 x 플러스 세모분의 뭐 동그라미 뭐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봐봐요. 이 d 안에는 문자가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y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얘를 기준으로 봐봐. 한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야 되잖아. 그럼 y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럼 루트 안에 y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1차식이야 1차식이 아니야? 아닌 거야. 그러면 이 d라는 친구는 어떤 형태여야 얘가 루트를 벗어 던질까? 완전제곱식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이 놈의 판별식이 0이어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하면 이놈의 판별식이 완전제곱식이어야 돼까지는 이해돼. 그러면? 그게 그 말이잖아. 근데
이놈들아.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야 같은 말이 뭐야? 판별식이 0이다니까. 그래서 이놈의 판별식이 0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실까요? 요놈의 판별식을 보시면 판별식 딱 항상 때리면 요놈의 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왜 그래? 6y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k 라는 판별식이 나오겠네요. 요 놈을 전개합니다. 그럼 제곱 y 제곱 24y 제곱 그러면 25y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8y 마이너스 30y 플러스 1 플러스 4k 플러스 4k 플러스 1 이 판별식이고 네가 어때야 돼?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완제여야 해. 완제. 맞니? 그래야만 그 루트 안에 네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한 형태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의 제곱이여야 하고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려면 뭐 해야 돼? 요놈의 판별식을 우리는 D'이라고 해볼게요. 요놈의 판별식이 어떻게 나온다? 보면 절반의 제곱 15의 제곱 얼마? 225 마이너스 AC 얼마? 마이너스 25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00K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맞나요? 네가 뭐 해야 돼? 네가 0이에요. 이게 되나요? 괜찮니? 그래서 판별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1차식의 곱으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워딩이 나오면 그냥 판별식이 0이다 그냥 그거 외워서라도 풀어야 돼요. 자주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K는 얼마여야 된다? K는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잘못 푼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잘못 푼 2차 방정식은요 446번보다는 447번을 볼 건데 자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유도할 때 어떻게 유도해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뭘로 제가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그렇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a분의 c가 나온다라고 어떻게 제가 유도해줬죠? 근의 공식으로 설명해드렸죠.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어쩌고저쩌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저쩌고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그 둘을 곱하면 a분의 c가 된다 설명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447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근의 공식을 잘못 써버렸잖아 저놈이. 그쵸? 근의 공식을 잘못 써서 구한 두 근이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즉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근의 공식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로 잘못 썼어. 그래서 그렇게 구했더니 마이너스 6하고 1이 나왔어. 그럼 그 말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어쩌고저쩌고가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 맞아요? 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저쩌고가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너네 둘을 더하겠다. 2a분의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어쩌고저쩌고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저쩌고로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을 더한 결과물은 뭐여야 해? 마이너스 6과 1을 더한 결과물이어야 되잖아.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니는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5여야 된다. 그럼 이걸 곱한 결과물은 얼마여야 해? 마이너스 6이어야 된다. 맞나요? 이 동일한 놈들을 곱한 결정체는 이래야 된다. 왜? 이놈도는 이놈이 마이너스 6 아니면 1이라니까? 그 둘을 더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두 근이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어떻게 살아났냐라는 거지. 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어쩌고저쩌고랑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저쩌고는 지금 죽죠. 죽으니까 너는 뭐랑 똑같은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2b죠. 너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니? 그 두 번째는 둘이 곱할게. 곱하면 어떻게 돼? 4a 제곱 분의 너 합쳐잖아. 마이너스 b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그냥 ac만 남겠네. 맞니?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놈이 얼마다? 마이너스 6이었다. 요거 하나 건져낸 게 요거 이용해서 a 다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되죠. 요거 두 개 건져냈네요. 이걸로 뭘 어쩌라고요? 자, 우리가 본 문제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기한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a랑 b랑 c가 사라져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a랑 b랑 c를 죽여보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여볼까? 양변에 a를 곱해요. 양변에 a를 곱해요. 얘는 4a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너는 b는 5a가 나오죠. 하나. 그럼 여기서 얘는 c는 마이너스 24a가 나오죠. 이 결과물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ax 제곱 b 대신 5a 5ax c 대신 마이너스 24a 는 0. 양면에 a로 나눌 수 있죠. 이러면 그럼 얘가 다시 한번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의 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오케이. 소리가 이렇게 배랑 이상하게 풀어놨네. 어쨌든 그 다음 유형 17번. 유형 17번은 좀 자주 나오는데 좀 보자. 이것도 개념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돼.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문제를 내줄게. 자, fx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0으로 만들어준 이 fx는 2차야. 그럼 이 2차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는 몇 개 있을까? 이 fx를 0으로 fx는 2차야. 이 2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들은 몇 개가 있을까? 두 개밖에 없죠. 맞아요? 2차식을 0으로 만들어준 건 두 개밖에 없잖아. 맞죠? 그럼 x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알파 또는 베타라고 부르기로 했죠. 맞나요? 그럼 이 알파와 베타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된다는 얘기죠. 또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제외한 누군가를 집어넣으면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448번 넘어가 볼게요. 자, 448번을 보시면 자, fx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fx는 0으로 만드는
두 근은 알파랑 베타인데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를 얘기해줬어. 얘가 얼마래? 5다라고 표현을 해줬어. 5다라고 표현을 해줬다. 위에 잡으셔. 438 달고 할게. 자, 5다라는 명제를 미리 줬는데 근데 자 F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뭐 넣어놨어 지금? X 대신에 뭐 넣어놨어? 3X 플러스 1을 넣었는데 뭐가 됐대? 0이 됐대.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fx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몇 개라고 했어? 2개라고 했죠. 2개인데 알파랑 베타가 아닌 3x 플러스 1이 들어갔는데 0이 됐어. 그냥 알파는 아니잖아. 베타. 그러니까 뭔가 다른 놈이 들어가는데 0이 됐어.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3x 플러스 1이 뭐일 수밖에 없어? 알파 이거나 베타인 거구나. 이해되시나요? 0을 만들 수 있는 건 알파랑 베타밖에 없는 상황에서 알파 모양이 아닌 베타 모양이 아닌 누군가가 들어갔더니 0이 됐어. 그럼 실질적으로 사실 알아봤더니 네가 원래 뭐였던 거야? 알파거나 베타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3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알파일 수도 있고 베타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괜찮니? 근데 봐봐요. 근데 f 3x 플러스 1과 fx는 같은 친구일까 다른 친구일까? 그러면 너랑 너는 같은 놈일까 다른 놈일까? 다른 놈이에요. 예시를 들면 자 봐봐.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4란 말이야. 맞니? 너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건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1이랑 마이너스 4밖에 없죠. 맞니?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내가 F에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대. 그럼 일단 x 플러스 1을 넣어보자. 그럼 C가 어떻게 돼? 얘는 x 대신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 얘는 그냥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4밖에 안 되죠. 얘는 아니 4밖에 안 되죠. 뭐 이렇게 되죠. 그럼 너랑 너네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이제 봤을 때? 다른 식이잖아. 그럼 이 여기에서의 두 근이 따로 있겠지. 맞아요? 이 식에서의 두 근은 따로 있을 거야. 맞아요? 그 두 근은 뭐야? 여기서의 두 근은 뭐야? x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내가 3x 플러스 1을 넣었더니 f라는 놈에다가 3x 플러스 1을 넣었더니 0이 된다고. 그걸 0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알파랑 베타밖에 없을 거야. 그치? 근데 그때 이 f3x 플러스 1의 두 근의 합을 알려줘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잠깐 가볍게 보면 사실 여기다가 뭐 넣어야 1 될까? 뭐 넣어야 0 될까?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넣으면 될까? 이거는 0 넣으면 될까요? 되나요?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1이니까 1 0 플러스 1의 3배니까 3 마3 0 됐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누구야?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x에다가 0이 들어갔을 때잖아. 아니?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면 1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요 놈의 그 fx의 근과 fx 플러스 1의 근은 다르죠. 근데 내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 지금 여기는 알파랑 베타를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지금 알파랑 베타를 알아. 왜? 내가 편하게 보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잘 보면 지금 x에다가 x는 1일 때만 네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0이 되려면 네가 모일 수밖에 없어. x 플러스 1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기준으로 보면 x 플러스 1은 모일 수밖에 없어. 1이거나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다잖아. 맞아요? 그럼 x는 뭐냐라는 거지 지금. x 플러스 1이 1이려면 0 또는 뭐야? 마이너스 5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다시 x에다 마이너스 5를 넣게 되면 x 플러스 1은 얼마가 돼? x에다 마이너스 넣게 되면 x 플러스 1은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결국 마이너스 느낀 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이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x에다 뭐 넣어야 알파가 되니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의 근은 이 놈 안에서의 x겠죠. 맞아요? 그럼 x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럼 x는 어떻게 구해요? x만 남겨도 이항시키면 되죠. x는 뭐니? 알파 마이너스 1 나누기 3인 거죠. 이항시킨 걸 얘로 넘기고 알파 마이너스 1 양면 3으로 나누면 요렇게 또는 뭐다?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다. 이해되시나요? 니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돼? 두분의 합 알고 싶다며? 요거 더할 거야.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되니?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알파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 너는 얼마가 돼야 된다? 답은 1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나요? 최대한 이해가 됐으면 하게끔 좀 설명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저희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 보는 시험 범위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숙제는 9까지 할게요. 69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안 돼 있는 거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따로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던지 저를 뭐라고 해야 되지? 보강 시간 이용해서 오셔야 돼요. 지금 나눠드리는 건 제가 복습하라고 좀 만든 프린트인데요. 이 프린트에 중요한 내용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가지고 사실 요 지금 프린트 안에 있는 것만 다 풀 수 있으면 학평 거의 25개 나올 겁니다. 30개 만점에서. 뭐 그렇다고 어렵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지금 RPM 풀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프린트보다 학평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안 돼요. 내신 대비 관련된 얘기 할 건데요. 내신 대비는 저희 다음 주 월요일날 시험 딱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공통수학 진도가 사실 매우 느려요. 진짜 매우 느려요. 제가 어제도 조사해봤는데 거의 2차 함수 끝났대. 거의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다음 주 안으로 2차 함수까지가 다 마무리가 된대.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5단원까지 간신히 끝냈을 때
6단원이 끝나고 이제 7단원 들어가니 많이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방정식을 들어가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우리가 한 단원 정도 더 진도가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 빼는 것만으로 뭐 이렇게 뭐 그게 다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험을 봐야 되니까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2차 방정식까지 좀 부랴부랴 해서 달려오긴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2차 함수까지는 조금 병행하면서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얘도 3학년 1학기 기말 범위 내신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할게요. 그리고 함수가 되면 방정식까지는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중에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는 걸 보게 되면 내가 저 아저씨가 왜 우리 내신 대비 안 하고 2차 함수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함수까지는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내 기본적으로 생각은 내 마인드 세팅은 뭐냐면 공통수학 원이 예를 들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신 잘 나오고 학원 시험 잘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거다. 뭐라고 설명해야 돼? 발도 헷갈려. 학원 시험 빵점, 학교 시험 100점. 그 다음 반대인 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면 니네 뭐 할래? 이주야? 뭐 할래? 윤유라? 학원 성적이 더 좋아? 내신 망해도 돼? 보통 어때? 학교 시험이 조금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공통수학 원 망해도 3-1 100점이면 사실 그게 다 엄마 아빠한테 그게 뭔가 다 커버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포기하고 버리자 그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만 다 찢어버릴라 말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얘들아 내가 말할 때 문제 좀 풀지 마. 딴짓 좀 하지 마. 자꾸 왜 딴짓해? 자꾸 왜 딴짓해? 조용히 해! 응? 왜 딴짓해 자꾸 내가 말하는데 그냥 병행할 겁니다. 알겠죠? 길게 안 할게요. 어차피 듣지도 않으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병행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 안에 제가 한 60문제 정도 뽑아놨어요. 그 중에 책에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책에 없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없는 것들이 사실 방정식 파트로 가서 많이 나오거든요. 요런 거, 중요한 문제 몇 개, 한 10개, 20개 뭐 정도 찍어볼까요? 중요한 문제? 무조건 나올 것 같다 싶은 문제만 내가 찍어볼게. 일단 11번, 그 다음에 13번, 15번, 나머지 정리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22번은 아마 나올 겁니다. 22번이요, 22번. 그 다음에 27번. 임술본에 하는 건 뭐 다 그렇다 치고요. 34번은 책에 없는 내용일 겁니다. 저 지금 개수가 가운데 5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근데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니?
아예 안 했니? 요런 것들 우리는 상반다항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반다항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반다항식은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 따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한번 봐볼게. 무슨 내용이냐면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친구를 우리가 가운데 있는 놈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개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반다항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것들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을 거야.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을 거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제곱으로 묶어줘야 돼. 한번 x제곱을 일단 묶을게. x제곱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x제곱이겠죠? 맞나요? 그럼 얘가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요 놈들은 2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인 놈이 3만 이렇게 남겠지. 이게 되시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놈을 곱셈 공식 변형을 써서 조금 더 바꿔줍니다. 그럼 얘가 x제곱, 이거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랑 똑같죠? 너는 맞나요? 마이너스 2가 1로 가서 플러스 2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로 바뀌어요. 이게 좀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너를 치환할 거야. 치환 안 해도 되는데 치환하는 거를 안 하고 해도 되죠. 치환했다라고 치고 해도 되죠.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완전 제곱식이죠. 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죠. 얘를 t라고 했으니 얘는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앞에 x제곱이 붙어있는 상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놈들이 또 웃긴 게 여기에다가 x를 하나씩 던져주면 지금 얘는 항이 4개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x 2개를 얘도 x 곱하기 x니까 x 곱하기 x 하면 x 2개잖아요. 맞아요? 요거를 하나는 요로 던져주고요. 하나는 요로 던져주면 얘가 어떻게 되나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9 곱하기 9분의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열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얘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던져두고, 맞아요? 9분의 1을 9를 3 곱하기 3으로 다시 바꿔준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던져준다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돼요. 땅땅땅. 이해되실까요? 이런 내용이 34번인 거고 아마 저것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님 말고 저는 모르겠다. 이런 다음 좀 되면 어떻게 다음 좀 그냥 쓰세요. 다 원래 객관식이었는데 제가 지워서 그래요. 그냥 주관식으로 푸시면 주관식이라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같은 것은 뭐 어쩌고 하는데 그냥 같은 것은 오히려 얘네들이 문제네.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은 그냥 인수분해 해놓고 무슨 말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런 애들 그냥 눈치껏 알아서 해 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37번 거의 웬만하면 나올 거고요. 41번의 유형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야.
그런 유형이 나온다. 그런 풀이를 써야 되는 유형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41번도 나올 것 같고요. 그냥 43번은 응용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나오게 된다면 44번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47, 49, 48번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 연산 실수 저희들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방정식에서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52번 보시면 자 우리가 항상 내가 이런 52번 문제는 오답률이 되게 높아. 왜 높으냐면 얘네들 이런 애들이 왜 높냐면 이제 지금 얘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K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하다 보니 K를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얘는 그냥 우리가 뭐 하면 돼?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을 그대로 가진다니까 마이너스 1과 집어넣고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쫙 정리해준 다음에 그냥 그 A 플러스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말고 만약에 방정식에 뭐 해를 구하라, 얘가 중근을 가진다 뭐 이런 데가 돼 있을 때 얘가 아니래. 얘가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일단 뭐냐면 최고창 앞에 개수가 문자로 적혀 있는 문제들은 조심해야 돼. 55번에 있네요. 55번 같은 문제는 거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로 헷갈려서 얘기했는데 얘가 거의 오답률이 거의 99%야. 왜일까? 지금 최고창 개수가 뭐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m이 1이 되면 안 되죠. 그거를 놓쳐요. 그걸 놓쳐서 오답률 99%로 나와요. 그런 거 안 놓치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 거 안 놓치게 m의 범위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54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2개죠. 절대값이 2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각각 그 절대값 들어가 있는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놈을 2개를 잡아. 그럼 지금 얘는 그리고 이런 애들도 지금 절대값 1-x랑 플러스 절대값 뭐 3-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여기는 뭐 나중에 보고 자 얘랑 같은 거 뭐 있니? 1-x랑 같은 거 x-1 이거 설명 안 했니? 했어요. 얘도 같은 거 뭐야? x-3 너 더하기 요 놈이 지금 뭐다? x 플러스 2다 x 플러스 3이다 요거의 해를 구하시는데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0이야? 1과 3을 기준으로 0이 되게 하는 놈이니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시면 1과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 요 구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요 구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요 구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꼭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얘기했다. 그치? 얘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1보다 작을 때 여기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니들이 풀 줄 알아야 돼요. 요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55번은 저런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56번도 보시면 K값 관계없이 뭐 중근을 가진다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런 거 제발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뭐 먼저 하는 거예요? 누구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데요. 뭐 먼저 하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다 먼저 하고 그 놈이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뒤로 잠깐만 없어요. 고생했습니다. 너네가 풀어. 니네 공부에 욕심 있으면 풀어야 돼.